그냥 기계 관련된 일을 좀 합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도윤이와는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호텔 본사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4층짜리 건물의 12층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세진이었죠. 28살의 세진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하루 업무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하나씩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해 나갔어요. 세진 씨는 정말 모범생이네요. 저런 성실함을 본받아야겠어요.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세진은 그저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세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세진에게 한 동료가 말을 건넸습니다. 세진 씨는 항상 조용하시네요. 가족 이야기도 잘 안 하시고. 맞아요. 저희는 부모님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세진 씨는 정말 신비로워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세진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말이죠. 동료들도 세진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세진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강남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곳,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가 세진의 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10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큰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끼인 작은 연립주택가였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빠, 집에 왔어요. 세진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안전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실 소파에는 58살의 박철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빛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옷 여기저기에는 작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어요.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거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세진아.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철구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진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회사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이 정도야 뭐 힘든 게 아니지. 철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딸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세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투박한 작업복, 거친 손,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얼굴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세진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세진이 철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구는 딸의 말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커줘서 아빠가 더 고맙지.
그리고는 세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세진이가 그 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세진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철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정말로요. 철구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딸에게만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세진은 오늘 있었던 회사 일들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철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세진아,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네, 아빠. 아빠 말씀이 맞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 부녀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갔습니다.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세진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철구는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세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모두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세진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며칠 후 세진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세진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도윤이었죠. 30살의 도윤은 대형 증권회사 한국투자증권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진과는 대학교 동창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사이였습니다. 세진아, 기다렸지?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도윤이 세진 맞은편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진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진아,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세진은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 결혼 생각해보지 않을래? 도윤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세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응, 진심이야. 우리 이제 30 가까이 됐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잖아. 도윤은 세진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윤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에 세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럼 곧 상견례를 해야겠네. 우리 어머니가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셨거든. 세진은 상견례라는 말에 약간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이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명문가 출신으로 체면과 격식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세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세진이 너를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도윤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세진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이었어요.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어머니가 신라 호텔 레스토랑을 제안하셨어. 격식 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세진은 신라 호텔이라는 말에 조금 더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만큼 고급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세진은 아버지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철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철구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세진아?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세진의 말에 철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정말이냐? 우리 세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아빠, 도윤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세진은 도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철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세진이가 좋다고 하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신라 호텔 레스토랑에서요. 세진이 상견례 일정을 알리자 철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라 호텔 레스토랑이라니 꽤 격식을 차리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아빠, 그냥 평소처럼 오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위축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철구는 딸의 마음을 알아채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세진아. 아빠가 언제 너를 부끄럽게 한 적이 있더냐? 하지만 철구도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일지,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말이에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세진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자주 연락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세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우리 어머니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도윤의 말에 세진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이라면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신경 쓰였거든요. 상견례 전날 밤 세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일 정말 편하게 오세요. 상대방도 좋은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철구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세진아, 아빠를 믿어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철구의 말에 세진은 안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구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들만 걸려 있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철구는 오래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의 대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것이었죠.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그나마 가장 괜찮은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소중한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철구는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보며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소박해 보이지도 않는 적당한 옷차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빠, 아침 드세요. 세진이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철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작업복 대신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빠, 정장 입으셨네요? 세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세진이 상견례 하는 날인데. 정장을 입은 철구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오래된 옷이긴 했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신라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진과 철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 철구가 호텔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위축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것은 도윤과 그의 어머니 이명자였습니다. 55살의 이명자는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상대방은 언제 오는 거니? 이명자가 시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 세진이가 아주 좋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윤이 어머니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보였어요. 잠시 후 세진과 철구가 레스토랑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세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철구는 오래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정장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 색이 발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진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명자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철구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자리를 권하며 인사했습니다. 철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이명자는 그의 낡은 정장과 거친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밝게 말했어요. 도윤 씨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이명자는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철구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순간 식탁 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도윤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이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기계 관련된 일을 좀 합니다. 철구는 여전히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이명자는 철구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고 도윤도 어머니의 의중을 알아차렸어요. 아버님, 회사는 어디서 운영하세요? 도윤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철구는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어요. 그냥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명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철구의 낡은 옷차림, 거친 손, 그리고 모호한 대답들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세진 양은 어떤 회사에 다니죠? 이명자가 세진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진은 자신이 다니는 호텔 회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 그 유명한 호텔 그룹이군요. 좋은 회사네요. 이명자는 세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철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진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도윤이와는 결혼은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명자의 말에 식탁 위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도윤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명자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이명자의 냉정한 말에 세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철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진과 철구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텔을 나선 세진과 철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철구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부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이명자의 차가운 시선, 도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아버지의 굳어진 얼굴까지 모든 것이 악몽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철구는 정장을 벗고 평소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진아. 한참 만에 철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철구의 말에 세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철구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로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빠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세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명자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가문과 맞지 않다는 그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이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세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세진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세진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왔습니다. 세진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전화 좀 받아줘. 이야기하고 싶어. 세진아, 제발 연락해줘. 하지만 세진은 모든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윤과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윤의 연락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세진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시간을 좀 달라. 하지만 세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날 도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할 때 도윤도 함께 당황해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나요? 한편 이명자는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도윤이가 뭔데 그런 집안과. 이명자는 친구들 앞에서 세진의 가정 환경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체면과 가문의 격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이명자의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철구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세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세진아, 괜찮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철구는 딸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세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이 세진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세진을 붙잡았어요. 세진아, 제발 이야기라도 들어줘. 도윤 씨. 세진은 도윤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어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을 좀 달라. 설득이요? 도윤 씨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잖아요. 세진의 말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그날 도윤 씨 표정 봤어요. 저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세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는 당황해서 세진과 철구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거든요. 세진아, 나를 속인 거야? 아버님이 사업하신다고 했잖아. 결국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세진에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세진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정말 사업을 하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도윤의 말에 세진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세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불렀지만 세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진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세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철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세진아. 아빠도 너를 믿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상처 말이에요. 도윤과의 결별 이후 세진의 일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퇴근길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세진은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세진은 평소보다 더욱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세진은 여전히 말을 아꼈어요. 대신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진 씨, 요즘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세진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할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집에서도 세진은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세진아,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구나. 철구가 딸의 변화를 눈치채며 말했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한 달이 지나자 세진은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에 대한 아픔도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진의 회사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텔에서 대형 비즈니스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 참석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 중요해요. 회장님께서도 직접 나서신다고 하니까 모두 긴장하세요.
팀장이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세진도 이번 행사의 실무 담당자로 배정되어 바쁜 준비에 들어갔어요. 누가 오시는 건가요? 한 동료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팀장은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 호텔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세진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오든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세진은 행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장소 설정부터 음료 준비, 그리고 참석자 명단 관리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일했고, 동료들도 세진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세진 씨 덕분에 이번 행사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료들의 칭찬에 세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다른 잡념들도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행사 전날 세진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했어요. 집에 돌아간 세진은 아버지에게 내일 큰 행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담당하게 됐어요. 철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세진이가 이제 정말 큰 일을 맡게 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네, 아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볼게요. 세진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자신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이 단순히 커리어의 전환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놀라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호텔 전체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진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호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세진 씨, 손님들 도착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팀장님. 오후 2시에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됩니다. 세진은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오늘 누가 올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에이스머신테크 대표 박철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실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서실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세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호텔 로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고 호텔 직원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신입사원이 세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진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호텔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중한 모습으로 로비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호텔 입구를 통해 철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세진은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박 사장님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호텔 회장이 철구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바쁘신 중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구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회장님이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세진은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저분이 바로 에이스머신테크 대표님이시래요.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에이스머신테크요? 그 유명한 기계 회사 말인가요? 맞아요. 우리 호텔의 모든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세진은 동료들이 아버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호텔들이 모두 그 회사 제품을 쓴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직원들의 감탄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구는 호텔 회장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철구는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세진도 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철구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큰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철구는 호텔의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에 대해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박 사장님의 기술력 덕분에 우리 호텔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 회장의 인사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역시 우리 아버지야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진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철구는 딸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정말 멋지셨어요. 고마워 세진아. 너도 오늘 수고 많았다. 철구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세진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말이야. 당연한 거죠, 아빠.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호텔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철구에게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 세진은 동료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박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구가 말했습니다. 세진아, 아빠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너를 보니 정말 대견하다. 아빠,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빠 덕분이 아니라요. 철구는 딸의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딸을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거라. 아빠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세진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세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고 동시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이 놀라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견례에서 철구를 무시했던 이명자에게까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이명자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명자야, 너 혹시 박철구라는 분 알아? 이명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어제 우리 남편이 호텔 행사에 갔다가 봤다는데 에이스머신테크 대표라고 하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시래. 이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에이스머신테크라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혹시 그분 딸이 세진이라는 이름인가?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이명자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간 이명자는 인터넷으로 에이스머신테크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였고 박철구는 그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규모였습니다. 연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었고 전국의 유명 호텔과 건물들이 모두 이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명자는 서둘러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도윤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세진이 아버지. 박철구 씨가 에이스머신테크 대표래.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에이스머신테크요? 그 유명한. 그래,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이명자는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도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철구가 에이스머신테크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그래,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야. 이명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도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다시 연락은 안 되니? 도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진은 이미 자신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고 상처받은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이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불러왔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이명자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한편 도윤도 세진에게 연락을 시도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세진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날 어머니 앞에서 세진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윤은 자신의 나약함을 후회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자신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이명자는 용기를 내어 지인을 통해 박철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더욱 후회만 커졌어요. 박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기술자 출신이라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구나. 네, 하지만 그 실력만큼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나라 호텔 자동화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명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저녁, 세진과 철구는 평소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상견례 때 아빠 회사에 대해 숨기셨어요? 세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철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진아, 아빠는 내가 아빠의 직업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는 사람 자체로 바라봐 주길 바랬거든. 세진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철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야. 세진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딸인 것 같아요. 왜? 아빠처럼 지혜로우신 분을 아버지로 둔 거니까요. 철구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세진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세진 씨. 저 도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도 지금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박 사장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셨거든요. 세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세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세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도윤 씨, 저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요. 세진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도 그날 저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세진 씨, 도윤 씨,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세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구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다, 세진아. 네, 아빠.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죠. 며칠 후 회사에서 세진은 동료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진 씨, 혹시 박철구 사장님과 아시는 사이예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그분이 세진 씨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직원인지 궁금하다고. 세진은 아버지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딸이 회사에서 어색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세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로 세진은 더욱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지만 그것을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진과 철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의 작은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저의 자랑이니까요. 정말로요. 철구는 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진아, 아빠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야. 부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이에요. 세진아, 앞으로도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거라. 네, 아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본 그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겉모습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진짜 품격과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세진과 철구는 그 진리를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이에요.